55세 이상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십시오. 매달 14만 원에서 많게는 22만 원까지 여러분의 소득이나 재산과 아무 상관없이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1억 원짜리 사망보험금, 내가 죽은 뒤에나 가족에게 남겨지는 돈이죠. 그런데 슬프게도 이 돈이 자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상속 문제로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내가 살아있을 때 매달 따박따박 연금처럼 쓸 수 있도록 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오늘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7월 3일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를 근거로 이미 각 보험사 창구에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확실한 팩트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200건이 넘는 보험 상담을 진행하며 은퇴를 앞둔 어르신들의 돈 걱정을 바로 곁에서 들어왔습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병원비 때문에 한숨과 함께 털어놓으셨던 그 막막함, 오늘 그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모든 답을 이 영상 하나에 정리해왔습니다. 자, 딱 10초만 집중해주세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보세요. 내 나이가 55세가 넘었나? 그리고 혹시 종신보험에 가입돼 있나? 이 두 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하셨다면 오늘 영상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통장에 잠자고 있던 목돈을 깨울 기회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제도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까요? 그 이유부터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소득 절벽, 끔찍한 10년짜리 소득 공백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으시죠? 맞습니다. 만 65세부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회사에서 은퇴하는 나이는 보통 50대 초중반입니다. 통계를 보면 평균적으로 55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고 58세 전후에는 고정적인 월급이 완전히 끊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65세까지 최소 7년, 길게는 10년 동안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오롯이 내 퇴직금이나 모아둔 돈으로 버텨야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가정에 큰 위기가 터집니다. 퇴직금은 처음엔 든든해 보이지만 자녀 결혼시키고 아픈 거 병원 다니고 나면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가구의 42%가 노후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그냥 통계 숫자가 아닙니다. 제게 상담 오셨던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너무 버거워서 새벽에 경비일, 택배 상하차, 식당 청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 제 상담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25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다 58세에 명예퇴직하신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처음 1, 2년은 퇴직금으로 여유롭게 지내셨지만 불과 3년 만에 통장 잔고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걸 보면서 밤에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합니다. 결국 생활비 때문에 아파트 경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죠. 국민연금까지 앞으로 7년인데 이 기간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이번 제도는 죽어서 남기는 슬픈 돈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숨통을 틔워주는 고마운 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서둘러 사망보험금을 살아생전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진짜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또 10초 점검 시간입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소득 공백 기간에 들어섰나? 내 퇴직금만으로 앞으로 10년을 버틸 자신이 있나?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면 이 제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제도를 두고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만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죠. 이제 양쪽의 시각을 냉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언제나 찬성과 반대 두 가지 시각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이번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제도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시각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살아있을 때 지금 당장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달 14만에서 22만 원, 누군가에겐 작은 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고정 수입이 끊긴 어르신들에게 이 돈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병원비나 약값, 아파트 관리비,
손주들 보면 쥐어주는 용돈처럼 꾸준한 지출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면 딱 한 달 약간만 해결돼도 소원이 없겠다는 어르신들의 반응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 내 돈 깎아먹는 거 아니냐? 이게 핵심입니다. 원래 내가 죽으면 자녀가 1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금으로 미리 당겼으면 총 수령액은 원금의 7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자녀가 받을 돈이 3천만 원가량 줄어드는 셈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뒀다가 자식들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수입니다. 실제로 한 금융소비자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0%가 연금 전환은 손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정답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당장 매달 2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단돈 1원이라도 손해보지 않고 자녀에게 원금을 그대로 남겨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10초 점검 매트 나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내 삶에 보태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미래에 자녀 몫이 줄어드는 게 손해라고 느껴지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더 기우는지 스스로의 상황에 맞춰 정리해보세요. 이렇게 긍정과 부정이 갈리는데 그럼 대체 얼마를 받는다는 건지 구체적인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보면 판단이 더 쉬워지겠죠. 이제 실제 금액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실제 수령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사망보험금 1억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번 제도를 통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은 보통 원금의 70% 내외입니다. 즉 1억 원 전부가 아니라 약 7천만 원 정도가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로 이 7천만 원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매달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55세 전후에 신청하면 월 약 14만 원, 60대 초반에 신청하면 월 약 18만 원, 65세 이후에 신청하면 월 최대 2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이율, 개인의 계약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경기도의 62세 박정수 선생님 사례입니다. 20년 전 자녀들을 위해 1억 원짜리 종신보험을 들어두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당장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너무 빠듯했습니다. 이번 제도 대상자로 확인되면서 예상 원수령액을 조회해보니 약 18만 5천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박 선생님은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이면 적어도 전기세, 관리비, 혈압약 값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며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나오는 죽은 돈을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쓸 수 있는 산 돈으로 바꾸는 것. 저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가장 크게 끄덕이는 어르신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 여기서 10초 점검 들어갑니다. 혹시 내 보험증권에 적힌 사망보험금 액수가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1억 원인지 5천만 원인지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금액의 70%가 연금 재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계산이 한결 쉬워집니다. 이제 구체적인 금액까지 확인했으니 다음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과연 나는 대상이 될까?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그 자격 조건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4가지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씩 체크리스트처럼 확인해 보세요. 첫째, 보험 상품이 반드시 종신보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변액보험, CI보험, 정기보험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직 종신보험 가입자만 가능합니다. 둘째,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돈으로 가입하고 내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계약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계약자인데 피보험자가 아들로 되어 있는 자녀보험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셋째, 해당 보험 계약에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혹시 생활비가 급해서 보험증권을 담보로 계약 대출을 받아놓으셨다면 연금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상태의 계약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요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만난 두 분의 사례를 비교해 드릴게요. 서울 동작구에 사는 59세 이선영님은 20대 후반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었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이고 대출도 전혀 없었죠. 나이 요건까지 완벽하게 충족해서 바로 대상자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63세 김용철님은 종신보험 가입자였지만 몇 년 전 급전이 필요해 계약 대출을 500만 원 정도 받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대출 기록 때문에 연금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자, 마지막 10초 점검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3가지입니다. 내 보험증권에 종신보험이라고 똑똑히 적혀 있나? 계약자가 다른 가족이 아닌 나 자신으로 되어 있나? 그리고 혹시 내가 잊고 있던 대출 기록은 없나? 이 3가지만 확인해도 대상 여부를 80% 이상 가늠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실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10월부터 쏟아지는 안내 문자 놓치지 않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조건이 맞는 분들은 이제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는데 이 부분이 핵심이죠. 시행 시점은 2025년 10월부터입니다. 모든 보험사가 한 번에 시작하는 건 아니고 우선적으로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이렇게 5개 대형 보험사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보험사들은 10월부터 대상 고객들에게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안내 메시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사에 등록된 내 휴대폰 번호가 현재 사용하는 번호와 똑같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10년, 20년 전에 가입하면서 옛날 번호를 적어두고 아직 바꾸지 않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 경우 안내 문자를 못 받아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받는데 나만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59세 최성호님은 삼성생명 종신보험 가입자인데 10월 초에 보험사로부터 카카오톡 알림톡을 받고 바로 영업점에 상담 예약을 잡으셨습니다. 반면 구로구의 61세 윤미라님은 5년 전에 번호를 바꿨지만 보험사 시스템에는 옛날 번호가 그대로 남아있어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변 지인 이야기를 듣고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대상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10초 점검 멘트는 이것입니다. 내 휴대폰 번호 보험사에 제대로 등록돼 있나? 혹시 아주 오래전 집 전화번호로만 등록돼 있지는 않은가? 오늘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 매달 20만 원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보험사에서 보낸 안내 문자나 카톡을 확인한다. 해당 보험사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상담 예약을 한다. 상담을 통해 최종 수령액을 확인하고 연금 전환 동의서를 작성한다. 서류 제출 후 보통 한 달 안에 첫 번째 연금이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으로만 받는 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제도의 정말 스마트한 특징 중 하나는 단순히 현금만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험사들은 연금형 외에도 서비스형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달 현금 18만 원을 받는 대신 그 금액에 상응하는 요양시설 지원 서비스나 건강관리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를 대비한 치매 간병 서비스, 재활치료 프로그램 혹은 매년 받는 정기 건강검진 같은 실질적인 돌봄 혜택으로 활용하는 거죠. 실제로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에도 서비스형 선택 가능이라는 항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0세 장은주님의 사례입니다. 남편께서 당뇨 합병증 때문에 요양시설 입소를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이번 제도를 알게 되셨고 현금으로 받는 대신 서비스형을 신청해서 요양 돌봄 비용을 일부 지원받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반대로 부산에 사시는 63세 서대현님은 당장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연금형을 팩하셨고요. 이렇게 내 상황에 맞춰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하는지와 같은 최종 조건과 세부 혜택은 각 보험사의 규정과 금융당국의 최종 공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청 전에 보험사 창구에서 꼼꼼하게 설명을 듣고 최종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10초 점검 멘트 드리겠습니다.
만약 나라면 매달 돈으로 받는 게 더 유리할까? 아니면 미래를 대비한 요양 건강 서비스로 받는 게 더 나을까? 지금 내 건강 상태와 가족 상황을 고려해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할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자, 이제 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끄기 전에 오늘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할 행동 3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길게 말씀드린 내용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죽은 뒤에나 자녀에게 남겨지던 1억 원 사망보험금을 이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매달 14만 원에서 22만 원씩 연금처럼 나눠 쓸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2025년 10월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이 돈은 자동으로 통장에 꽂히는 돈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직접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밟아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정보라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서울 마포구의 한 어르신은 처음엔 나는 종신보험 가입돼 있으니 알아서 주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보니 본인도 잊고 있던 소액 대출 기록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반대로 용산구의 한 어머님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장롱 속 보험증권을 꺼내 확인하고 휴대폰 번호까지 점검한 뒤 10월에 문자만 오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이 작은 행동의 차이가 앞으로 몇 년간 매달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 10초 점검 멘트 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모든 내용입니다. 내 보험증권, 종신보험이 맞나? 잊고 있던 대출은 없나? 내 휴대폰 번호, 보험사에 제대로 등록돼 있나? 이 3가지 질문에 지금 당장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최종 행동 가이드 3가지입니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지금 바로 집 서랍을 열어 보험증권을 꺼내 종신보험 4글자를 확인하세요. 둘째, 내가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내 휴대폰 번호가 최신 정보로 등록돼 있는지 점검하세요. 셋째, 휴대폰 달력 10월 1일에 보험사 연금 전환 상담 예약하기라고 미리 알람을 설정해두세요. 이 3가지만 오늘 실천하셔도 정보를 몰라서 늦어서 손해봤다는 억울한 일은 절대로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귀한 정보는 절대 나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그리고 자녀들과 반드시 함께 공유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카카오톡 가족단체 방에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우리도 이거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자. 딱 한 줄만 남겨보세요. 그러면 몇 달 뒤 내 덕분에 매달 용돈 받고 있어 정말 고맙다는 따뜻한 인사를 분명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우리 가족 모두의 든든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